이제 오늘 말이죠. 이제 헌재 재판이 이제 사실 끝났는데 국회 측 증인으로 이제 참석했던 수방사령관 그리고 이 방첩사령관 그다음에 국정원의 홍장원 1차장 요 이제 신문이 있었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신문 내용은 여러분께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요,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자세. 왜냐하면, 지금 이제 문영배가요, 대통령이 직접 신문하는 것은 금지를 시키고, 대신에 발언이 다 끝나면, 의견을 얘기하라.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하지 말고, 윤 대통령의 입장만 얘기하라. 이렇게 제안을 뒀습니다. 그리고 가림막을 설치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3명 모두 가림막 설치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어요. 예, 그래서, 윤 대통령이 이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이제 김영현 장관 할 때는 조금 여유 있는 표정을 지었고, 상당히 이제 호의적인 시선을 보냈는데, 오늘은 유독, 예, 홍장원이가 말이죠. 이게 뭐, 도저히 뭐 상상할 수 없는 속된 말로 헛소리를 많이 한 것이죠. 그러니 뭐, 기분이 좋겠습니까? 자, 그리고 또, 지금 이제 문영배가 또, 신문을 하지 못하도록 제안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좀 원짜는 표정도 있었고, 정면, 재판적 정면을 보고도 있었고, 또 눈을 감고 지그시 있는 경우도 있었고, 다양한 모양 요새를 보였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네요. 자, 그래서 오늘 재판정에서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특이한 동정,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호숫가에서 이제 달 그림자를 쫓는 것 같다. 이게 과연 어떤 의미냐? 이거에 관해서 이제 석동현 이 변호사가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이제 단전단수. 그러니까 이제 내란 혐의 재판과 관련해서 공소장이 이제 언론에 공개됐잖아요. 근데 공소장에 단전 단수를 이상민 장관에게 지시를 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윤곽근 변호인이 강력히 비판하는 반박하는 또 입장문을 조금 전에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린 윤곽근 변호사는 뭐 완전히 윤 대통령의 생각을 거의 100% 또 석동인 변호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요 두 변호사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오늘 말이죠. 지금 이제 국회에서 선관위 대상으로 한 질문과 답변이 있었는데, 장동혁 의원이, 선관위 사무총장에 관해서 아주 뭐 신랄하게 선관위 무능, 부정선거를 갖다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무능과 무책임을 강력하게 질타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이 지금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에 지금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용해서 얘기하기보다는 직접 이런 거는요. 직접 누구죠? 요 당사자인 장동혁 의원의 이 육성을 듣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요 내용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야 뭐 그 방송을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뉴스를 공유하기 위해서 잠을 안 자고 하는데 지금 이 시간에 주무시지 않고 제 방송을 들어주시는 그리고 또 댓글까지 올려주시는 모든 우리 애국지사 여러분, 애국 시민들이죠. 여러분들야말로 정말 고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요 이 전한길 선생의 테너 본래 이게 SNS에 올라왔어요. SNS가 아니고 이게 전한길 선생의 댓글로 이게 올라왔습니다. 내가 사제폭탄을 준비 중에 있다. 전한길 선생님의 쓸어버리자는 말씀에 내가 주저앉고 울어버렸다. 20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데 내가 인생 바쳐버리겠다. 이 얘기는요, 결국은 테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영창을 가더라도 내가 테러하겠다는 건데, 요렇게 해서 이제 요게 이제 언론에 쫙 돌았잖아요. 저도 여러분께 이제 보도를 해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글을 쓴 사람이 겁이 났나 봐요. 그래가지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내가 이제 수사선상에 올랐구나. 이걸 알고 112에 전화를 해서 자수했다고 합니다. 요 내용은 지난 3일날 밤, 그러니까 뭐 이틀 전이죠. 날짜상으로는 3일날 밤 11시쯤에서 이 꽃보다 전한길이라고 하는 영상에 이렇게 사제폭탄을 준비하고 있다. 댓글을 달면서 이게 언론에 쫙 보도가 됐어요. 자, 그래서 112에 본인이 이제 좀 제가 보니까 이제 좀 불안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바로 경찰에 자수했고, 요 사람은요 40대 남성으로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 북부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잡았어요. 잡아서 지금 입건해서 조사 중에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는 범죄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럼 연설은 언제쯤 했느냐? 이게 지난 1일 날 부산역에서 이제 부산역 광장에서 연설했잖아요. 그 연설 영상의 댓글에다가 이런 거를 올려놨어요. 야, 그 테러를 암시한 글. 이거 뭐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되죠. 법이 허용하는 최고수의 이제 처벌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단수를 한다. 그리고 신문사에 단수를 한다. 자,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행안부 장관 이상민 장관한테 지시를 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게 이제 검찰의 공소장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거에 관해서 윤곽근 변호사가 조금 전에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정확하게요. 이제 어제 공개가 됐잖아요. 어제 그제죠. 공개된 공소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예.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한테, 장관한테 그러니까 이제 3일이죠. 24시경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라. 그리고 소방청을 통해서 단수하라. 이런 내용이 적힌 문건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완전히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요 내용을 지금 이제 이 행안부 장관이 경찰한테 얘기해서 경찰이 소방청에서 그런 거 협조 요청을 오면 딱 다 협조를 받아줘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윤곽근 변호사는요, 단수를 할 것 같으면 병력이 출동한 국회를 해야지 언론사고 여론조사기관에 할 이유가 없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전면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전면 부인하고 났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오늘, 지금 이제 쟁점 중에 하나가, 지금, 끌어내려라. 뭐 이거 아니겠어요? 예, 체포하라는 거. 자, 요와 관련해서 국정원 1차장이 메모지를 보면서 요거를 주장했어요. 자, 그런데 요거 홍장원의 주장은 앞뒤도 맞지 않는다. 그래서 검거 요청이라는 표현이 적혀 있었는데 국정원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검거도 할 수 없다. 무슨 국정원 차장한테 검거라고 요청을 하느냐? 체포하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모든 게 홍장원의 이 발언은 모순이고 앞뒤가 맞지 않는다. 예, 이렇게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느냐? 이제 윤 대통령, 홍장원이는요, 지금 방첩사를 둬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여인영 사령관하고 통화를 한 뒤에 메모를 작성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메모 작성했다는 게 메모 내용이 앞뒤도 맞지 않고 다 엉터리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끌어내리니 뭐 이런 진술과 관련해서는 수방사령관 같은 경우는 국회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다. 근데 어떻게 끌어내냐 이거예요. 그리고 병력이 들어갔다는 것도 14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객관적인 상황들하고 그 당시에 어떤 전개됐던 국회 주변의 상황에 비춰본다면 기존에 알려진 진술들이 사실과 다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곽종근 특정사령관의 발언 그리고 홍장원 1차장의 지금 헌재에서의 발언 내용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요. 윤 대통령이 마치 호수 위에 달 그림자를 쫓는 것 같다라고 말한 건 도대체 어떤 의미냐 이런 이제 질문들이 기자들한테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내란몰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많은 부분에서 뭘 지시했다, 요구했다, 진술이 있었는데 지시나 요구에 따른 결과가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여기에 남는 것은 대통령이 국가위기 상황이라고 인식을 하고 헌법상 권한인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그에 따른 일련의 조치가 있었다는 것뿐이다. 그에 따라서 어떤 불법사항이 발생해서 피해가 생기거나 체포가 됐거나 적어도 체포를 시도하는 흉내라도 있거나 또는 물리적 충돌에 의한 뭔가 피해가 생겼거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결국 남는 것은 윤 대통령의 정당한 비상계엄 선포밖에 남지 않는다. 그리고 계엄에 따라서 국가위기상 국헌 문란 질서를 바로 잡으려고 한 것이다. 예, 아주 충분히 이해하게끔 글을 잘 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요런 단전단서라는 요런 내용과 관련해서는요, 그런 문건도 존재하지 않는다. 분명히 대통령은 민주당이나 여론사 곳에는 군대를 보내지 말라라고 했고,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이상민 전 장관의 진술을 저는 본 적도 없다. 그러면서요, 소방청 얘기를 하는데 단전단수를 소방청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예. 재난 시에 피해 확대를 막거나 피해 예방을 위해 할 수는 있지만은 소방청장이 그걸 단연 나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서 객관적으로 맞지도 않는 상황을 자꾸 지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억지가 따르는 것이 아니냐. 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단전단수하는 거 그런 지시한 적도 없고 또 말도 되지 않는다. 예, 말도 되지 않는다. 딱 잘라서 부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이 호숫가에서 이제 달을 건져내려고 하는 거나 똑같다. 이 발언과 관련해서 석동현 변호사가 해석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제목이요. 이번 수사나 탄핵 재판은 호수 속에 있는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호수에 비친 달 그림자를 걷어내고 달을 건져내려는 식의
실체가 없고 실체가 없는 수사고 또 희한한 재판이 됐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오늘 헌재 변론기일 증인신문 과정에서 문영배 소장 대행이 피청구인 의견 제출 기회를 주자 이번 대란 수사나 탄핵 재판은 호수 속에 있는 고기를 잡는 식이 아니라 호수에 비친 달 그림자를 걷어내려고 하는, 그래서 달을 건져내려는 희한한 수사나 재판이라 이렇게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실제로 계엄 당일날 정치인들 아무도 재판 사람이나 끌려나온 사람이 없었다. 또 그날 밤 당시는 국회 경내나 의사당 건물 안팎이 굉장히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체포나 끌어내기 같은 지시나 재화 자체가 오갈 수 없었던 상황임에도 그런 말들을 누가 했다, 누가 어디서 들었다라는 식으로 어지럽게 오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전혀 그럴 일이 아니라는 뜻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한 표현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보면은 확실하게 임각근 변호사가 대통령 입장을 내놓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될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건 관련 내용 또 추가 소개는 이제 마치고요. 지금부터는 뭘 하고 있느냐. 이 부정선거 문제를 여러분께 좀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는요, 직접 육성으로 들으시면 그게 훨씬 더 설득력과 이해력이 빠르지 않을까. 그 장동혁 의원이 아주 쪼곤쪼곤 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준비한 게 2개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는 쇼츠고 하나는 정상적인 발언 내용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미천자랑 한 명 추가됐습니다. 당신도 부정선거로 당선된 거네요. 이렇게 직고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계엄의 주된 목적 중에 하나가 부정선거의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로 인해서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고 의혹이 더 커졌고 그로 인해서 사회적 활동과 사회적 비용이 더 커졌습니다. 이제는 어쩌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커졌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번 기회에 선관위는 부정선거 없으면 없다고 국민들을 설득할 책임이 있고 이번이 조로의 기회고 저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회적 비용과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좀 들어보시죠. 네. 부정선거에 대해서 지금 헌재 21대에 총선에서 인천 연수울 선거구에 투표자 수 검증을 해달라. 라고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런 논리인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든 수사를 하든 뭔가를 바뀌었어야지 계엄으로 그게 바뀔 문제냐. 절차와 방법이 잘못됐으니 그것은 탄핵의 쟁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계엄과 내란죄 판단에 있어서 그것이 논리적으로 완전히 연관되어 있지 않든지 부정선거 유무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한 쟁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남의 집에 보니까 도둑이 든 것 같아서 도둑을 잡으러 담장넘어 들어갔습니다. 결국 도둑은 잡지 못했지만 나중에 경찰이 그 사람을 잡아서 왜 들어갔냐라고 했더니 도둑이 있는 것 같아서 담장넘어 들어갔다라고 했더니 아니 요즘 세상에 무슨 도둑이냐. 아니 대문으로 들어가 왜 담장넘어 들어갔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넘어간 동기가 도둑을 잡기 위한 것이라면 도둑이 썼는지 없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저는 매우 중요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요게 쇼츠로 나와 있는 아주 지금 인터넷 커뮤니티를 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거는 정상적인 그 방송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한 5분 정도 들어보시죠. 선거는 사무총장에 질의하겠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사무총장에 질의하겠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선거의 생명은 공정성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선거의 존재 이유는 공정한 선거 관리입니다. 거기도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그 다음에 선거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공정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국민적 의혹이 있다면 이를 설명하고 설득하는 책임도 중앙선관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금기어가 하나 있습니다. 부정선거입니다. 부정선거를 입에 올리면 미친 사람 한 명 추가됐습니다. 당신도 부정선거로 당선된 거네요. 이렇게 치고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계엄의 주된 목적 중에 하나가 부정선거의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로 인해서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고 의혹이 더 커졌고 그로 인해서 사회적 갈등과 사회적 비용이 더 커졌습니다. 이제는 어쩌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커졌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번 기회에 선관위는 부정선거 없으면 없다고 국민들을 설득할 책임이 있고 이번이 조로의 기회고 저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회적 비용과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체육교장 잘 따져보자. 어떡한 말 뭐죠? 부정선거에 대해서 지금 헌재에
21대에 총선에서 인천 연수울 선거구의 투표자 수 검증을 해달라라고 했는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뭐 이런 논리인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든 수사를 하든 뭔가로 바뀌었어야지 계엄으로 그게 밝힐 문제냐, 절차와 방법이 잘못됐으니 그것은 탄핵의 쟁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계엄과 내란죄 판단에 있어서 그것이 논리적으로 완전히 연관되어 있지 않든지 부정선거 유무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한 쟁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남의 집에 보니까 도둑이 든 것 같아서 도둑을 잡으러 담장 넘어 들어갔습니다. 결국 도둑은 잡지 못했지만 나중에 검찰이 그 사람을 잡아서 왜 들어갔냐라고 했더니 도둑이 있는 것 같아서 담장 넘어 들어갔다라고 했더니 아니 요즘 세상에 무슨 도둑이냐, 아니 대문 열고 들어가지 왜 담장 넘어 들어갔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넘어간 동기가 도둑을 잡기 위한 것이라면 도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저는 매우 중요한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정선거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법원 판결로 다 끝난 거 아니냐. 특히 민경욱 전 의원 사건에서 대법원 판결로 다 끝난 거 아니냐. 대법원 판결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이 잘못됐다, 잘됐다, 아니면 다시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어떤 지점에서 국민들이 선거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고 있고 이 판결에도 불구하고 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판결문 16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투표용지 발급기에 USB 케이블 연결 문제로 동일한 1년 번호의 투표지가 2장 발급됐는데 한 장은 선거인에게 교부됐고 한 장은 폐기했다라고 선관위가 설명했답니다. 그랬더니 대법원이 그것으로 충분히 설명이 됐다 합니다. 판결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는 누군가가 투표지를 다량 위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우체국에 추가 투입하고 더 나아가 등기 내역까지 조작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전투표 기간부터 개표일까지 일주일도 되지 않는 단기간 내에 전국 단위에서 사전투표지를 위조하여 투입하고 위정사업본부가 관리하는 배송 내역까지 조작한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이 없는 한 생각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자, 그리고 원고는 투표함의 봉인에 비자율형 특수봉인지를 사용해서 봉인의 연속성이 파괴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지만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사전투표함은 봉인 과정에서 사전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 참고인이 각각 봉인지에 서명 낙인하도록 돼 있고 나중에 확인하도록 돼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선거에서 정당에서 추천하는 참관인은 투표 참관인과 개표 참관인이 다른 경우가 오히려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개표 참관인이 가서 그 봉인을 보더라도 서명을 보더라도 저게 내 서명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린 이유는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있다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선관위가 설명을 하고 문제가 있다면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선관위가 개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1년 6월 28일자 검증 결과 결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상단 또는 하단 일부가 붙어 있었던 사전투표지는 정전기에 의해서 붙어 있었거나 관의 사전투표 운반, 개표 또는 보관 과정에서 배송용 봉투에 접착제가 묻는 등의 사유로 생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선관위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대법원에서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의혹을 갖는 지점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투표소에서 투표관리인이 공개적 찍힌 투표지가 다량 발견되고 그중 이 법원이 육안으로 확인하여 투표관리관이 확인이 어려울 정도에 이른다고 판정한 것은 총 294표인데 나머지 투표지는 투표관리인을 식별하신 상태였고 무효표로 판정된 투표지도 현미경으로 관찰할 결과 상당 부분 투표관리인의 인형이 추가로 확인됩니다. 투표관리인의 인형을 현미경으로 확인해야 된다면 국민들이 의혹을 갖지 않겠습니까? 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전투표에 관련해서요. 원고의 유효 투표수가 4,760표로 집계돼서 피고의 개표 결과 300표의 차이가 있대요. 4,760표인데 그중에 300표가 차이가 있답니다. 개표 결과가. 그런데 피고가 공표한 이 사건 선거의 총 관외수표 선거인 숫자는 12,957표로 만일 원고의 유효표 숫자가 이 법원이 집계한 결과와 같이 4,760표였다면 총 관외 사전투표 수량은 13,248표. 그래서 공표된 관외 사전투표 선거인 수보다 약 300표를 초과한 수치랍니다. 숫자가 안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걸로 비추어 보아서 이는 피고가 공표한 관외 사전투표 선거인 숫자에 가깝답니다. 투표 숫자와 투표한 사람과 이 투표를 확인했더니
숫자에 가깝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가까워서 됩니까? 단 한 명이라도 한 표라도 정확하게 일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법원 판결에 가깝다고 돼 있어요. 확인해 보니까 투표 숫자하고 투표인 숫자하고 1분 더 쓰겠습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네. 가깝답니다. 네. 그 다음에 합 47호증, 51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의 선거의 개표소에서 투표지 분류기를 촬영하지 말라는 안내방송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개표 결과 조작이 있었다거나 그에 대한 증명이 있는 것을 볼 수 없답니다. 조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떠나서 왜 참관인이 분류기를 촬영하지 말도록 공식적으로 방송까지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국민들이 의혹을 갖는다는 겁니다.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에 CCTV를 설치하지 않았다거나 투표지 분류기에 저장된 파일을 저장 매체에 옮기고 삭제하였다고 해서 그런 조치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법률 규정이 없으니까 위법은 아니지. 저는 많은 경우 이 중에서 해소된 부분도 있지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가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민들에 대해서 의혹을 해소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이 장동혁 의원이 아주 똘똘하게 말이죠. 이 선관위 사무총장 말 한마디도 못하게 딱 한 6, 7분간 딱 몰아쳤습니다. 최근에요. 이 장동혁 의원이 이제 그 친한 노선을 버리면서 제대로 이정 활동에 그야말로 정열을 다 쏟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높이 평가를 받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그 자세, 입장, 요게 이제 오늘 재판정에서 이런 모습, 이런 것들이 좀 특이한 이런 내용들이 지금 포착이 많이 됐어요, 오늘.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마지막으로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이제 이 세 명이잖아요. 자, 이진우 수방사령관, 그 다음에 홍장원 1차장, 그리고 여인형, 지금 박주호 사령관인데요. 여인형 박주호 사령관의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중앙고등학교 이제 후배가 되는, 지금 입장이고, 그리고 이제 홍장원, 전 차장의 경우에는, 육군 사관학교 출신의, 국가형무원 지원입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 이제 별도로 말이죠. 그래서 요 세 명과, 그 다음에 윤 대통령과의 눈 마주치는 이런 거를 이제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걸 보면은요. 자, 윤 대통령이 6시 50분쯤에 대심판정에 입정한 후에 지금 이제 이 홍상원 차장이 윤 대통령 쪽으로 몸을 돌리면서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대통령은 홍장원이를 보는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반대쪽으로 돌리면서 인사를 받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이제 홍상원 차장은요, 최근에 증인선에 약기 전하고, 퇴정하기 직전에도 대통령을 향해 인사했지만은 윤 대통령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요, 홍장원 차장의 발언과 관련해서 중간중간에 좀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인형 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명단 받았다. 이게 이제 하나의 팩트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홍장원 전 차장은 좀 경질된 이유를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국회 측 질문에 윤 대통령을 바라보면서 제 경질 이유는 대통령께서 유일하게 계시고, 그리고 그렇죠. 이제 그거 제일 중요한 이제 원인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이 방첩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분은 상당히 좀 재치 있게 취의사 선택과 집중을 잘한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이제 홍장원이가 증인심문이 다 끝나니까, 홍장원에 대한 증인심문이 끝나오니까 윤 대통령이 발언권을 얻어서 홍장원한테 방첩사를 도와주라 하는 것은 계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옳은 얘기죠. 예, 옳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요, 국정원 수사권이 없고 검거는 그냥 위치 추적밖에 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이제 홍장원이가 여기 이제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참 골치 아픈 사단이 앞으로 계속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